네. 그리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 한덕수 대행의 출마, 대선과도 같은 합류 가능성에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하셨는데 사실 오늘 오전에 밝혀진 이 지지율, 이 숫자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한덕수 후보 아직 총리께서 출마 선언도 안 했고 아직 대통령 이제 후보가 될지 안 될지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8.6%가 나왔습니다. 이 숫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굉장한 숫자죠. 저기 뒤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예. 우리 후보들 이미 선언하고 뛰어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후보보다 2%포인트 정도밖에 예. 지지지 않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마 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예, 예.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것도 아닌데 예. 예. 자연스럽게 저렇게 8.6%까지 나왔다는 것은 상당한 진전이고 지난주 금요일 갤럽 조사가 2% 나왔지 않습니까? 2% 예. 나왔죠. 물론 그거는 주간식이라서 그렇죠. 거기는 객관식인데 주간식으로 했을 때 2%에서 이 객관식으로 바꾸면서 바로 2, 3일 사이에 예. 8.6%가 나왔다. 이건 상당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이제 주변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주관식이라는 거는 당신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차기 대권 주자 중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불러보세요라고 예를 주지 않고 던졌을 때 2%나 나왔으니 더 의미가 있다. 객관식은 정해진 데서 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비교했을 때 8.6까지 나왔다. 그러면 객관식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는 빈칸에 아무나 떠오르는 사람을 주세요 했는데 맞습니다. 거기서 한덕수라는 이름을 굳이 떠올려서 예. 그 대답을 한 분이 2%였다는 것도 의미가 있었고 네. 선택지가 주어졌더니 주말을 지나면서 8.6%라는 물론 여론조사 기관은 다르고 방식은 다르지만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 같은 조사에서 양자 대결도 혹시 그 그래픽 준비한 게 있나요? 예, 그것도 보여주시죠. 저것도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전 대표하고 다 양자 대결을 붙여봤는데 김문수, 한덕수, 한동훈, 홍준표 네 분 뭐 경쟁 없이 했을 때 저기서도 격차가 제일 가장 줄어든 거는 이재명 대 한덕수, 한덕수 대 이재명 저 구도였어요. 물론 저것도 뭐 거의 더블 스코어 가깝게 되긴 하지만 다른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나 홍준표 후보보다는 그 격차가 좁았다는 것. 저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격차가 제일 좁은 사람이 우리는 진짜 절체절명의 시기이기 때문에 예, 예. 필요한 것이죠. 예. 게다가 후보가 단일화되게 되면 저 옆에 있었던 아까 홍준표, 뭐 김문수, 한동훈 이런 쪽의 보수표들이 전부 또 김문수 뭐 됐던 우리 한동훈 후보가 됐던 나가는 단일 후보에 몰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재명하고 붙어볼 만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여연 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이런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느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천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여연 원장은 제가 이제 그만뒀고요. 예. 네. 여연 원장 때 이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많이 했던 네. 적이 있는데 이거 지금 당장 뭐 정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추세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여론조사에서는 그러니까 몇 퍼센트 이기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선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한덕수 그 총리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추세선이 올라가는 쪽으로 여러 가지 조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한 서너 가지 네 가지 정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추세선이 올라가고 있는 쪽이 있다. 만약에 출마선을 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예. 그 사이에 아까 언급했던 뉴스 같은 대미 통상 외교에서 성과를 보인다면 예. 완전히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만은 지지율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대행의 예. 장점도 저희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든 생각이 한대행의 가장 큰 장점은 5월 4일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게 선거 뉴스, 뭐 선거 활동이 되잖아요. 네. 예, 입장을 안 밝혀도 돼요. 입장 안 밝혀도 되죠. 근데 예. 이제 내재적으로 그분이 가진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예. 어떤 게 첫 있을까요? 번째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운 게 경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뭐 적폐청산이니 뭐 내란 청산 이런 거 얘기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갤럽 조사를 보면은 네. 우리 국민의 48%가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얘기했고요. 예. 두 번째가 사회통합인데 13%고 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청산 이건 8%밖에 안 돼서 예. 6인가 7이 저 밑에 있어요. 예. 압도적인 사람들이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예. 근데 지금 후보들 중에 경제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제, 특히 통상 외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압권인 분이기 때문에 네. 정경제관료고요. 정경제관료고 예, 예. 주로 그 일을 했어요. 예, 예. 주로 통상 업무를 했기 때문에 가장 적임자라고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다음에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면은 다음 날부터 바로 대통령 해야 됩니다. 예. 우리 뭐 없잖아요 중간에 인수위 이런 거 못하죠. 인수위 2달 예. 기간이 예, 없어요. 그런데
뭐 근한 대행으로도 했고 총리도 2번이나 해서 4년이나 총리하셨고 네. 그다음에 장관 기재부 장관도 예. 했고 산업통상부도 했고 무슨 뭐 하여튼 55년간 공직을 하셨어요 이분이. 예. 예. 1970년에 고시 합격하시고 지금까지 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예, 예. 경제 문제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이고 서울대 경제학과 하버드 경제학 박사 예, 예. 여기 대외적으로 상당히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분이라는 네. 걸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